이건 완전히 속임수네요. 정은혜의 목소리가 베이킹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백설아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설아가 수업용 밀가루 대포장지를 들어올리는 순간 은혜는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성 마이너스. 하얀 밀가루가 은혜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치욕이었죠.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청소 아줌마는 청소 아줌마답게. 설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나대는 거예요?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혜는 밀가루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들이 천사라고 부르는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40층 오피스텔 최상층. 정은혜는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선들이 하나둘 항구를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죠. 6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은혜는 2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키워온 해명로지스가 이제 동부가 3대 해운사로 성장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어제 저녁 아들 강도윤이 던진 폭탄 선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성수동에서 베이킹 스튜디오 운영하는 백설아라는 분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떨림이 섞여 있었죠.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열변을 토하던 아들의 모습이 은혜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은혜는 찬물에 세수를 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36살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말하다니. 더구나 상대방은 인플루언서라고 했죠. 은혜에게는 실체가 불분명한 직업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리며 돈을 버는 시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고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회사 승계를 고민하던 시점에 터진 일이라 더욱 복잡했습니다. 은혜는 손으로 고생하며 일해온 사람들을 존중했고 디테일에 집착하는 성격으로 모든 일을 철저히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죠. 오전 9시 회사 회장실로 들어서자마자 은혜는 비서실장 한태식을 불렀습니다. 55년간 함께해온 태식은 은혜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조사와 법무라인을 총괄하는 그는 이미 준비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렸죠. 백설아, 33살. 성수동에서 베이킹 스튜디오 운영 중이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예요. 하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태식은 잠깐 말을 멈추고 은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직원 이직률이 심각하게 높고 수강생들 사이에서 고가 재료 키트 강매 논란이 있었어요. 또한 협찬 제품에 대한 광고 표시 미표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환경과 공정무역을 내세우지만 은혜는 파일을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뜨였습니다. 25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준비해줘. 사흘 후 은혜는 성수동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편안한 운동복 차림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였죠. 태식이 미리 섭외해둔 용역업체를 통해 백설아의 베이킹 스튜디오 청소 담당으로 투입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은혜는 걸어가면서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성수동 특유의 감성적인 카페들과 작은 공방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베이킹 아틀리에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어요. 3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꽤 규모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 겸 판매 공간, 2층은 체험 수업장, 3층은 전문 클래스룸과 촬영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었죠. 건물 외관은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지만 은혜의 예리한 눈에는 어딘지 과도하게 치장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 8시, 은혜는 직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매니저 이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청소 담당 정은숙 씨 맞죠? 은혜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진은 31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혜가 고개를 숙이자 하진은 친근하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청결에 특히 민감하시거든요.
매일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수업 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주세요. 특히 바닥에 밀가루나 반죽이 떨어지면 즉시 치워주셔야 해요. 하진이 청소 도구들을 설명해 주는 동안 은혜는 스튜디오 내부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동선과 사각지대, CCTV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죠. 첫날부터 은혜의 눈에 이상한 점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체험 수업에서 백서라는 수강생들에게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죠. 오늘 사용할 재료들은 모두 유기농이고 공정무역 제품들이에요. 건강한 베이킹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표정도 자상했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갈 무렵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참, 오늘 사용한 재료들과 동일한 프리미엄 키트를 특별 가격에 제공해드려요. 집에서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죠. 설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강압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강생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음에. 그러자 설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아, 그런데 이 키트는 오늘만 특가이고 한정 수량이라서요. 다음엔 정가로만 판매해요. 그리고 설아는 잠깐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수업 신청하실 때 우선순위도 키트 구매 고객분들께 먼저 드리고 있어서요. 은혜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10만 원이 넘는 키트를 구매했어요. 계약서를 보니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은혜는 창고에서 납품 박스들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기농 프랑스산 밀가루라고 포장된 제품의 원래 박스에는 중국산 일반 밀가루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후 2시, 은혜는 3층 촬영 스튜디오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백설아가 개인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 조명과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촬영이 시작되자 설아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아예요. 오늘은 우리 스튜디오의 특별한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건강하고 윤리적인 베이킹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카메라 앞에서 설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은 따뜻했고 손짓 하나하나도 우아했죠.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설아는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컷! 소리와 함께 촬영이 끝나자마자 설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 한 명이 조명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케이블에 걸려 넘어지자 설아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장비가 얼마짜린 줄 알아? 정신 차려. 아까까지의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고 날카롭고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은혜는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설아는 직원들에게 반말을 쓰며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저기 바닥 왜 이래? 청소한 거 맞아.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지만 표정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어요. 오후 4시쯤 매니저 하진이 은혜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말 조심하세요. 녹. 하진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닫고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죠. 은혜는 하진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스스로 멈춘 것은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였어요. 아마도 녹음이나 녹화와 관련된 경고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녁 시간, 은혜는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태식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할게.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해줘. 태식은 즉시 알겠다고 답했어요. 다음 날 오전, 은혜는 미리 준비한 초소형 피놀 카메라와 보이스 레코더를 가져왔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직원 사물함 내부와 창고 구석진 곳에 교묘하게 설치했어요. 25년간 사업을 해오며 터득한 세심함과 치밀함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설아가 하진에게 지시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협찬 제품들 노출할 때 광고라는 표시 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지. 하진이 난색을 표하자 설아는 더욱 강하게 말했어요. 브랜드 이미지 망가뜨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야 지속적으로 협찬받을 수 있다고. 점심시간에 은혜는 창고에서 원재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원래 박스의 라벨들을 촬영하고
재포장된 제품들과 비교해보니 원산지와 품질 등급이 전부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어요. 유기농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으로, 프랑스산을 중국산으로 속이는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오후 수업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강매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키트 구매를 망설이자 설아는 다른 수강생들 앞에서 이런 분들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어색해져요라며 은근히 압박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은혜가 설치한 녹음 장비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한 은혜는 먼저 어젯밤 녹음된 내용들을 확인했어요. 설아와 직원들이 퇴근 후에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수업에서 쓸 공정무역 설탕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죠?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설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 말고 일반 설탕 가져다 써. 어차피 맛으로는 구분 못해. 스티커만 바꿔 붙이면 돼. 설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고객들은 포장지만 보고 판단하니까. 중요한 건 그럴듯해 보이는 거야. 은혜는 이 대화를 들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직한 사업을 해온 자신의 신념과는 정반대의 행태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설아가 이런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피놀 카메라가 설치된 창고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설아가 신입 직원에게 재포장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중국산 라벨을 떼고 프랑스산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풀자국 남지 않게 조심해서 해. 설아는 능숙한 솜씨로 시연을 보였습니다. 유기농 인증 마크도 이렇게 붙이면 돼. 어차피 검사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점심시간에 은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설아가 협찬업체 담당자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광고라는 표시 안 하고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드릴게요. 그 대신 협찬비는 좀 더 올려주세요. 설아의 목소리에는 거래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리뷰도 좋게 써드릴 수 있어요. 저희 수강생들한테 부탁해서 블로그나 인스타에 후기 올리게 하면 되거든요. 설아는 계속해서 제안했습니다. 진짜 체험한 것처럼 사진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마케팅 효과 훨씬 좋아져요. 은혜는 이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작된 리뷰와 숨겨진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조직적인 사기 행각이었어요. 오후 2시, 체험 수업에서 강매 과정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설아는 수업 중간에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 말했어요. 참, 오늘 사용한 이 프리미엄 재료들을 집에서도 쓰고 싶으시죠? 수강생들이 관심을 보이자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만 할인가로 제공해 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설아의 표정이 살짝 진지해졌습니다. 다음 수업부터는 키트 구매 고객분들께 우선 예약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인기 수업들은 금방 마감되시니까. 한 수강생이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라고 말하자 설아는 다른 수강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투자하셔야죠. 결국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15만 원짜리 키트를 구매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품 특성상 반품 및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녁 시간, 은혜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원재료 라벨 사진들, 재포장 과정, 영상, 강매와 협찬 조작에 관한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태식에게 전송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무팀의 검토 요청해. 이제 준비는 끝났어. 하지만 은혜에게는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일주일 후, 스튜디오에서는 원래 오픈 클래스 데이가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2배 많은 수강생들과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여러 대의 카메라가 3층 메인 클래스룸을 가득 메웠어요. 설아는 특별히 화려한 앞치마를 입고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스튜디오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은혜는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들고 구석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방 안에는 태식이 준비해준 태블릿이 들어있었고 수집한 모든 증거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오후 3시,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설아가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행복한 베이킹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설아는 일부러 반죽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끈적한 반죽이 바닥에 흩어지자 설아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이런 실수가. 청소 담당자 어디 있어요? 설아의 시선이 은혜를 찾았습니다.
저기 계신 분, 빨리 와서 치워주세요.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은혜가 걸레와 청소도구를 들고 다가가자 설아는 갑자기 더 많은 반죽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어머, 또 실수했네요.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청결이 기본이라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놔둘 수 있나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무대 중앙으로 끌어세웠어요. 잠깐 모든 분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죠. 그 순간 설아는 준비해둔 밀가루 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청결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해보세요. 설아가 밀가루를 은혜의 머리 위로 부으려는 순간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뭐 하는 거야? 강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 들어왔습니다. 태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었어요. 도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연기 모드로 돌아섰어요. 아, 도윤 오빠. 이분이 먼저 실수를 해서. 하지만 도윤은 설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실수든 뭐든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 바로 그때 은혜가 밀가루를 털어내며 천천히 마스크와 모자를 벗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드러나고 날카로운 눈빛이 스튜디오 전체를 훑었어요. 내가 강도윤의 어머니 정은혜다. 스튜디오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설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도윤은 어머니를 알아보고는 어머니. 왜 이곳에?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을 대형 모니터에 연결하자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설아가 중국산 라벨 떼고 프랑스산 스티커 붙여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무역, 스티커만 바꿔 붙이면 되라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세 번째 영상에는 키트 안 사면 다음 수업 컷이라는 강매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찬업체와의 통화 녹취가 재생되었어요. 광고 표시는 빼고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드릴게요. 리뷰 조작도 가능하고요. 설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게 뭐야? 사기잖아. 카메라를 든 인플루언서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서서히 변해갔어요. 충격에서 배신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침묵으로. 그는 설아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설아는 창백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편집된 영상이고 맥락을 모르시면. 하지만 관중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한 수강생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 키트는 뭐예요? 15만 원씩이나 냈는데. 도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설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대답해줘. 이게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은혜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보여드렸으니 이제 법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어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 시작해. 같은 시각 해명로지스 본사에서는 이미 준비된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직접 지휘하는 법무팀이 관련 기관들의 신고서를 일제히 제출했어요. 표시광고법 위반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자상거래법상 강매 행위로, 또 다른 공정위 라인에 협찬 미표기 문제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오후 4시 매니저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사장님이 하신 일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진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내부 메일과 회계장부 협찬 계약서 원본들이 다 들어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없어서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그의 고백에 관중들은 더욱 분노했어요. 설아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진아, 너까지 배신하는 거야? 하지만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사장님. 오후 5시 첫 번째 후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인플루언서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생중계했고 온라인에는 관련 영상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해시태그 베이킹 사기, 설아 의진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저녁 6시, 스튜디오 앞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전현 수강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돈 돌려줘. 사기꾼. 항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죠. 그 와중에도 은혜는 침착하게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피해 수강생 집단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00건이 넘어왔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준비해둬. 밤 9시, 설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해명을 시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제 잘못은 아니에요. 직원들이 제 몰래. 하지만 댓글창은 이미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변명 그만해. 증거가 다 나왔잖아. 우리 돈 돌려줘. 라이브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대부분이 분노한 피해자들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인기 베이킹 스튜디오 원산지 사기 적발, 셀럽 강사의 이중적 민낯, 협찬 숨기고 강매까지, 소비자 기만 행각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어요. 협찬을 주던 기업들도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스튜디오 임대 계약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건물주가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오후에는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관들이 파견되어 스튜디오 전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상품 라벨링 과정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수집되었어요. 도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성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옳았다는 것을,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도윤은 부산 본사 회장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묵직했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은혜는 아들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필요한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 특히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관찰해야 해. 앞으로는 그럴게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행동하실 수 있었어요? 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험이야. 2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이 생기는 거지.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앞으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배워갈 거야. 같은 시각, 설아의 베이킹 스튜디오는 완전히 폐업 상태였습니다. 출입문에는 영업정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항해 문구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공정위의 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강매 행위로 추가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진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양심 선언 이후 여러 기업에서 그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라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편 은혜는 단순히 설아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식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어요. 피해를 입은 수강생들 명단을 정리해서 키트 구매 대금을 전액 환불해주자. 회사 사회공헌 예산으로 처리해.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총 20억 원 가까이 들어갈 텐데요. 태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선량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은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야. 며칠 후 해명 로지스는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베이킹 스튜디오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액 환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에 피해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도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혜는 지역 아동급식 개선 운동가인 윤수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32살의 사회복지사인 수아는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로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수아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투명한 원산지 급식 시스템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은혜는 수아의 제안에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산지부터 급식소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군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도 이 프로젝트의 자원에서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수아와 함께 일하면서 점차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급식소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직접 손으로 음식을 나눠주며 그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런 일이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말했습니다. 설아와 함께 했을 때는 모든 게 화려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진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은혜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진짜 사랑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자라나는 거야. 그녀는 수아라는 훌륭한 젊은 여성과 아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2달 후, 성수동의 작은 지역문화센터에서는 특별한 베이킹 교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건강한 베이킹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윤수아가 주관하고 설아 스튜디오의 피해자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은혜와 도윤도 자원봉사자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들은 모두 정확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고 생산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수아가 수강생들에게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강매는 절대 없으니까 편안하게 배우시면 됩니다. 참가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를 체에 거르고 있었습니다. 2달 전 그 치욕적인 순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깨끗하네.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옆에서 반죽을 하던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밀가루 냄새가 좋다는 얘기였어요. 은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밀가루 냄새는 달랐어요. 거짓과 욕심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재료의 향기였습니다. 한편 도윤은 수아와 함께 아이들에게 쿠키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한 초등학생이 서툰 솜씨로 반죽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외모와 세련된 말솜씨에만 매료되었던 그가 이제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도윤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다소 피상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좋은 의미로요. 수아 씨 덕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도윤이 수줍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애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베이킹 교실이 끝나고 정리를 하던 중 은혜에게 태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설아 관련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정위에서 최종 시정 명령과 과태료가 확정되었고 형사처벌도 집행유예로 결정되었어요. 그래, 수고 많았어. 은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처벌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투명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기업들에서 우리 물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은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좋은 일이야. 정직한 사업이 더 많아져야 해. 저녁 6시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혜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준비가 된 것 같구나.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COO로 임명할게.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저 아직. 아니야.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봤어.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진짜 가치가 뭔지도 알게 되었잖아. 은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정식으로 해명로지스의 COO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한 달 후 은혜는 수아와 도윤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대화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은혜는 다시 성수동 그 골목을 걸어보았습니다. 설아의 스튜디오가 있던 건물은 이제 작은 동네 카페로 바뀌어 있었어요. 간판에는 정직한 카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공정은 라벨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